네,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잡음이 들리네요. 이따 광고 드릴 텐데 오늘 분반 시간은 그 교회 청소할 겁니다. 그 위에 오시다 보면 지금 저 공사하고 있는데 5시에서 5시 한 15분 사이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청소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반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배우는 일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끝나면 같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약 배경은 여러분들이 교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지난주에 OT한 대로 그 시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이랑 또 동영상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그것들 이제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을 거, 지난번에 했던 것들보다 좀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들기도 해보고 또 견학도 가보고 또 이렇게 뭐 동영상 같은 거 되게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여행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좀 재밌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부담 없이 듣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특히 아브렐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지식을 막 가르쳐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 정도 돼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많이 배우는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저희 이 청년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구약 배경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배우는 것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풍부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풍부하게 알면 상대방한테 정말 잘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뭐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풍부하게 알고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성경에 나온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대학교 모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형제 자매님들이 한 18, 19명 이렇게 있거든요. 어제 관악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 해화동에 영공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근데 관악 캠퍼스에 한 8명, 9명 있고 그다음에 영공 캠퍼스에도 그 정도 있는데, 제가 관악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영공 캠퍼스에서는 모이질 않아요. 좀 관악 캠퍼스, 영광 캠퍼스에서도 좀 모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모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느냐? 해화동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영광 캠퍼스 위주니까. 근데 저는 집이 시흥이잖아요. 그 전날 제가 차를 가져가야지, 왜냐면 너무 늦을 수 있으니 끝나면. 근데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학교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왜 모이자고 했지? 가기 싫은데? 안 온다는 사람이 좀 많으면 취소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오전에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갈 사람이 좀 많으면 안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모이자고 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관악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은 데려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관악에 있는 사람도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께서 제가 차를 안 가져왔는데 다른 분이 또 차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 차로 갔다가 이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 왜 이거 했냐? 그런데 주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진짜 뭐 갈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이제 모여서 저희가 교제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구원 간증 나누고 뭐 이런 알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교제했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나 기뻐했고 정말 좋은 교제를 냈고 저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말 20살부터 그러니까 정말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세대 차이 없이 즐겁게 교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왜 내가 그걸 했을까? 뭐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나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그런 이게 말씀을 전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썩 잘 설명한 것 같진 않아요. 하고 나면 딱 느끼거든. 아, 내가 잘 못했구나. 하지만 저의 뜻은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배경들을 충분히 알 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성경의 배경,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지리적 배경, 뭐 기타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성경을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공부하시고 육가를 공부하시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저를 탓하십시오. 제가 1대1로 따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강의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따지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아무도 저한테 모른다고 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구글어스입니다. 저 구글어스, 여러분 구글어스 다 아시죠? 나는 구글어스를 안 써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써보셨죠? 안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있네요. 구글어스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 제가 이 구글어스에서 따온 겁니다. 구글어스 따온 거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그 성경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중해입니다. 왜 지중해죠?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디죠? 이곳입니다. 바로 성경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던 성경의 주요 그 사건의 발생지가 이곳입니다. 이 빨간 네모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생각이 나시죠? 자, 일부러 저 약간 노린 건 아닌데 자, 이곳이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세계사 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리고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이는 것부터 해보죠. 크게 보이는 거. 여기가 어디죠? 카스피해입니다. 네, 카스피해. 자, 카스피해 하니까 갑자기 지중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카스피해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시죠? 네, 이 카스피해는 우리나라의 4배 크기입니다. 사실은 호수죠. 왜냐하면 바다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기 때문에 보통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해서 흑해랑 연결되는 운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장난합니다. 예. 한 분도 없어요. 아셨던 분 없죠? 예. 여기서 1500년도 정도에 이렇게 볼강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흑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면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도 있나 보죠. 예. 자, 이 카스피해도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이거 보시면 이 카스피해 하단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옛날에 이란과 현재는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이 다 여기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스피해가 성경이랑 전혀 연관이 없진 않겠죠. 예. 두 번째,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여러분 흑해 함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흑해함대? 네. 러시아에 흑해함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 전에 크림반도라는 데를 막 점령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림 전쟁이라는 얘기도 옛날에 들어보셨던 적이 있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자, 제가 요즘 핫한 곳이니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게 크림반도라는 곳입니다. 네, 크림반도. 이 러시아는 이쪽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쪽을 그렇게 노리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항구가. 어떤 항구냐? 부동항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 공부할 때도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부동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항이 뭐죠? 얼지 않는 항구. 그게 부동항이에요. 왜? 러시아의 항구들은 대체로 얼어요. 왜? 북극 있잖아, 북극. 북극에 있는 거기 세빙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이 얼지 않는 때를 통해서 나가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대가 필요한데 이 태평양 대서양으로 나가는 함대들이 필요한데 그 항구가 필요한데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 거기가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많이 살던 데잖아요. 이 블라디보스톡 그 항구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거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흑해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랑 터키 사이에 이렇게 통해서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가봤어요. 아주 얇은 그 거리인데 이곳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네, 동로마 제국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동로마 제국 해가지고 여기에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곳이 흑해입니다. 흑해. 그리고 흑해를 통해서 나오는 여기 이제 지중해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곳이 어디죠? 홍해.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자, 흥해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라서. 홍해. 네, 졸까봐 제가 그런 거예요. 홍해. 홍해는 두 군데가 다 홍해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V자. 이렇게 V자 보이시죠? 네, V자.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여기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한 군데로 넘어간 건 정확합니다. 자, 여기 홍해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옛날에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쪽에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걸프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 또 페르시아만 여기는 뭐 성경이랑 그렇게 관계가 있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쭉 벗어나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지중해를 벗어났어요. 자, 여기를 벗어나면 뭐가 있죠? 대서양이 있습니다. 대서양.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태평양 대서양이 있는 거죠. 인도양 뭐 이렇게 대서양이 있어요. 자, 이곳에서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이 지도의 모습과 2000년 전에 그 이 근처의 지도의 모습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다운 변하지 않아요. 자,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근데 기후는 어떨까요? 기후는 많이 변했겠죠. 기후는 어느 정도 좀 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 쪽은 풍요롭고 잘 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러진 않죠. 좀 푸르렀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농사도 잘 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랬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아래쪽은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땅덩어리 어때요? 나라 몇 개 없지만 땅덩어리 훨씬 넓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북쪽과 남쪽의 차이. 살기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살기가 좋을까요? 예. 여기가 살기가 좋겠죠. 여기 좀 푸르르잖아. 벌써 이게 지도로 봐도 이게 구글 지도로 봐도 푸르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라가 만드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만한 장소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 근데 이 남쪽은 어때요? 땅은 없지만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다. 네,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크죠.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거기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왜 나라가 많지 않느냐? 별로 그 옛날에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땅을 뺏고 살려고 안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좀 독특했던 거죠. 러시아가 독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광대한 땅을 차지하면서 자원이 많으니까 나라가 강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때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이 이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또 저희가 배울 거예요. 역사도 뭐 고대 뭐 5대 제국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간단하게 저희가 좀 배울 계획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멸망했어요.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흥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이란 쪽에서 흥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 사람과 이쪽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좀 달라요. 민족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났죠? 예, 그리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이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원래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좀 촌나라에서 촌구석. 근데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가 이쪽에 차지하고 있는데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터키로 쳐들어가서 이건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쳐들어갔다고요? 바로 페르시아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두로와 시돈을 박살을 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이 생겼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지죠. 여기 역사책에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어디죠? 네,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네, 로마가 그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전, 여기 하나 있네. 요건 뭘까요? 지난주에 했어요. 요 섬은 뭘까요? 자, 지난주에 했습니다. 요 섬 이름이 뭘까요? 네, 크레타. 네, 크레타. 네, 크레타입니다. 자, 회사에서는 제가 팀장이라 직원들이 다 웃어줘요. 네,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웃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섬이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지중해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상 민족이에요. 자,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원이 어디일까요? 자,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르타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기원은 어디냐? 이 카르타고의 기원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봤던 여기 위에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페니키아. 그렇죠. 딩동댕 감사합니다. 나 오늘부터 테리 명제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반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네. 대신 선물은 없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두로와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 해상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기 소아시아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었죠? 여기 트로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트로이 아시죠? 네, 네. 트로이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트로이부터 뭐 요쪽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요 근처에 그
식민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가면서 식민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카르타고였어요. 이 카르타고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가서 만든 식민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는 어디에 문화를 그중 가져왔을까요? 신이나 카르타고 걸 그대로 갖고 왔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카르타고가 BC 200년 정도부터 하여튼 굉장히 세력을 이 근처의 무역들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로마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강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랑 카르타고랑 멀리 떨어져 있나요? 가깝게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요 섬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탈리아 그 구두발처럼 생긴 장마처럼 생긴 거고 요게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요게 시칠리아 섬을 두고 둘이 맨날 싸우는 거 바로 앞이니까. 그리고 둘 중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싸워요. 싸우는데 로마가 예상외로 굉장히 잘 싸우는 거예요. 원래 해상민족이 아닌데 이 백끼리 싸우면은 사실은 카르타고의 잽이 안 돼요. 근데 로마는 이 수중전, 백끼리 싸우는 거를 육상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배가 딱 만나면 그냥 다리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싸울 수 있도록 그런 걸 고안해내서 로마가 바다에서도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딱 이때 나타납니다. 한니발. 여러분 한니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옛날에 뭐 영화 생각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게 뭐 한니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한니발이 딱 생각할 때 내가 얘를 치려면 바다 쪽으로 쳐들어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천재인데 이때 여기 카르타고에는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그 전차가 뭐냐? 코끼리 아까 말한 것처럼 코끼리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쳐들어갈까 하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 이 스페인이요. 당시는 다시스라고 했었어요. 다시스. 옛날에는 여기를 다시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이때 카르타고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이.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그냥 요 끝에서 요 끝이 보여요. 보입니다. 네. 요 끝이 이렇게 서로 보이는 곳인데 이 지브롤터 잠깐 여기서 상식 하나. 상식. 재밌는 얘기 하나 넘어갈게요. 요 지브롤터 요 지브롤터 해협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지브롤터, 요 네모난 지브롤터. 거기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들어보신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올림푸스 가디언을 보지 않으셨군요. 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없는 걸로 저는 지난주에도 느낀 건데 진짜 우리 성경만 보시고 잘하셔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구나. 알고 있는 내가 잘못이다. 자, 여기에 이제 지브롤터 해협에 이제 그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진짜 끝에서 끝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뭐냐면 헤라클레스가 뭐 어쨌든 뭐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 그 뭔가를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어떤 미션을 수행하러 가요. 수행하러 가는데 여기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 딱 붙어 있었는데. 산으로 돼 있었고 산맥으로. 근데 헤라클레스가 가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갈라버렸어. 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사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쉽지. 그 산맥을 가는 게 쉽겠어요. 근데 어쨌든 산맥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여기 양쪽 끝에 커다란 산 같은 게 약간 아주 큰 산 말고요. 이런 그 기둥은 아니지만 약간 동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 양쪽으로 그게 있어서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다. 그래서 원래는 막혀 있는데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에 스위스가 있잖아요. 이 스위스에 여기 알프스 산맥이 있죠.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를 코끼리 군대를 이끌고 넘어가요. 이거를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걸 또 넘어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나폴레옹이 또 그렇게 했었어요. 네. 자, 맞나요? 제가 여기서 마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내가 막 얘기해도 틀렸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혹시 뭐
동영상으로 보시다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 넘어가서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가 거의 멸망할 뻔합니다. 다만 다행히 방어를 잘해서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때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이 스키피오 장군은 뭐 자기 아버지도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스키피오 장군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근데 이겨야 되잖아. 좋다.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 한니발, 너랑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 어떤 방법? 뚝 해서 나는 카르타고로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카르타고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가 근데 잘못된 게 얘네는 이제 상업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한니발을 잘 지원해줬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한니발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여기 쳐들어오니까 한니발 빨리 돌아와.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한니발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자바해전이라는 전쟁이 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한번 책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코끼리 부대랑 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중해 패권을 로마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해서 이쪽이 선진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집트가 선진국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나중에 선진국, 이탈리아까지 선진국이 됩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스페인,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체코, 독일, 헝가리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다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바리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바리안. 예. 이 바바리안이 어디라고요? 그 야만인이 바로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뭐 독일 사람, 영국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바리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들은 야만인. 그 당시에는 이렇게만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 관계가 없어 하는 얘기가 재미도 조금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런 역사나 고대사 그리고 또 이런 지리적인 것들을 알면 정말 재미도 있고요.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들은 건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 좀 보시고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 근데 재미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다 같은 건 아니니까. 뭐 MBTI 따라 다 다르잖아요. 뭐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것처럼. 어쨌든 뭐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보세요. 안 좋아하셔서 못한다고 해서 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뿐이죠. 자, 이게 전쟁의 역사죠. 자,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누가 결국 패권을 차지할 것이냐. 근데 자 이제 우리 이쪽을 볼게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자, 이거는 이 페르시아 이후의 시대의 사실 중심지가 된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페르시아 전에는 이제 그 헬라 제국까지는 여기가 사실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왜 마케도니아가 여기로 쳐들어왔을까요? 잘 사는데 쳐들어가서 돈 벌려고. 그죠? 부하들이 왜 쫓아갔을까요? 야, 여기 가서 이기면 또 돈 많이 벌어. 그 다 일로 간 거예요. 자, 여기가 딱 보시면 어때요? 잘 사는 동네죠. 이집트 잘 살죠. 그리고 여기서 무역하러 가기 좋죠. 여기는 그러면 어떤 땅일까요? 교통의 요충지. 알짜배기 땅입니다. 알짜배기 땅. 자,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상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자, 여러분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침투를 했을까? 제가 한번 구글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네. 여기 왜냐하면 실제로 구글어스를 안 써보신 분도 계셔서 제가 구글어스를 좀 써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뜨네요. 그냥 저기 크롬 가서 그냥 그 구글어스 치면
예, 그죠? 구글 가서 그냥 구글어 치면 바로 이게 뜹니다. 제가 여기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자, 구글어스 좋아요. 여기 뭐 이런 거 누르면 뭐 거리도 잴 수 있고요. 예, 거리도 잴 수 있고 뭐 3D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본 그거랑 비슷하시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조금만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설명도 해주면 좋고. 자, 여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랑 딱 붙어 있어요. 러시아 정권이 여기 그 러시아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전쟁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많이 보이 키이우 있죠. 여기가 요즘 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자, 여기는 어딜까요? 헝가리. 그렇죠? 여기 루마니아. 그다음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다 보이시죠?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쭉 가면 바로 독일이 여기 있네요. 독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왜 러시아가 이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려고 할까요?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했을까요?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 산맥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짙은 색깔이 다 산맥이에요. 그렇죠? 여기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어라? 평지네? 우크라이나 평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농사짓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원이 농사짓기 진짜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근데 농사짓기만 좋겠어요? 이쪽으로 침략해 가려면 여러분 산을 열심히 넘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뚫린 길로 뻥 가시겠어요? 이쪽이 그래서 러시아랑 유럽이랑 전쟁할 때 항상 어디로 갔을까요? 대체로 이 길로 갔던 거예요. 이 길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우리가 니네 땅 먹으러 갈게 하고 침략해 왔나요? 중국 정보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니네 땅 좀 빌려줘. 중국도 몽고도 일본 침략하러 갈 때 야 일본 좀 가서 점령하려고 하니까 너네 땅 빌려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되게 순환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이쪽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서로 도우려고 하겠죠. 근데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별로 도우려고 안 해요. 왜 안 도우려고 할까요? 자기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지 않죠? 뭐가 있어요? 산 넘어서 자기네한테 오진 않을 것 같아서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구글어 쓰시는 것도 아시고 근데 이런 지정학적인 거를 이렇게 이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됩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끄도록 할게요. 자,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려도 더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위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땅을 가지면 우리끼리 뭐 잘 살자 너네도 평화로워 이게 아니라 저기를 내가 점령해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쟤네가 우리를 점령하러 오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죠?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완충지대. 아까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완충지대죠?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그 완충지대를 두는 건데 자 여기가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완충지대가 됐을 때는 이점이 뭐예요? 무역이 활발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중개무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그래서 뭐 했죠? 결혼 동맹을 많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그 왕녀도 데려다가 결혼하고 뭐 사방의 사람들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 동맹들을 맺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무역을 하는데 여기 페니키아랑 왜 안 싸웠을까요? 페니키아가 그 당시 잘 살았고요. 되게 전투력이 셌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느니 평화롭게 하자. 그래서 페니키아랑 같이 무역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요 되게 뛰어났던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페니키아가 해상무역을 잘하네. 근데 그쪽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 쭉 해안이니까 이스라엘도 해양무역을 할 것 같잖아요. 그쵸? 바다로 진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쪽 바다로 진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안선은 긴데 항구로 할 만한 게 없어. 항구가 그냥 다 밋밋하고 민작하고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항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구는 이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이 근처에 가이사랴라는 그 항구 도시를 만들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시멘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항구를 만들어요. 진짜 그 발전했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그 전에는 여기서 사실 해양무역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 싸워가지고 그걸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머리 굉장히 잘 쓴 게 뭐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솔로몬이 뭐 했어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 홍해 이 V자 중에 이쪽 보이세요? 여기에 에일랏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에시온게벨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름 에시온게벨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무역을 해요. 그래서 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못하니까 요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무역을 그 선단을 띄워요. 그럼 이 선단은 어디로 갈까요? 쭉 가서 인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런 무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처럼 강할 때는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약해졌어요. 예, 북왕국, 남왕국 나뉘고 나라가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위에서 내가 이집트 먹으러 가야지 하고 쭉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쓰르고 가겠죠? 이집트가 얘네들 한번 내가 또 먹으러 가야지 하고 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서 또 한번 쓸고 가겠죠? 성경에 보시면 요시야라는 그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이집트에서 내가 북쪽 좀 점령하러 싸우러 갈 테니까 길 좀 내놔. 그랬더니 안 돼 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저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멸망한 이후에도 여기에 그 북쪽에 있는 왕국과 이집트 왕국이 서로 막 싸우면서 자꾸 전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쓸려가는 거예요. 어느 또 한쪽 분 들었다 또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하라는 비유 아시죠? 밭에 감추인 부하의 비유가 왜 생겼을까요? 아시는 분? 밭에 감추인 부하가 왜 생겼을까? 왜 그 사람은 누군가는 밭에 부하를 감췄겠죠. 왜 하긴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밭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밭에 뭐 몇백억 혹시 기억하세요? 밭에다가 몇백억 숨겨놔가지고 어떤 사람이 땅 파다가 발견해가지고 신고해서 물론 그 사람이 갖지 못했어요. 예. 요즘도 그런 일이 있긴 한데 왜 땅에서 숨겼을까요? 그 사람은 은행에 숨기자니 자금 출처 드러나서 그 범죄가 드러날까봐.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 왜 밭에 감추인 부하라는 게 왜 나왔냐면 나라를 믿을 수가 없잖아. 뭐 은행에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뭐 나라가 보존해주면 어딘가 금고에라도 하지. 근데 아무도 믿을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 숨겼겠어? 가만히 생각하다 밤중에 몰래 자기 부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땅속에 숨긴 거야. 우리 전쟁 끝나고 다 꺼내려고. 왜냐면 다 뺏기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쟁이 아니었어도 뺏겼어. 왜냐면 나라가 약할 때 막 다른 나라에서 그 세금 포탈해 갈 때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밤중에 뭐 숨긴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밭을 샀는데 밭을 빌려갖고 막 하다 보면 땅을 보니까 그게 뭐가 있어? 부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돈 주고 사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지리적 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 역과서 오늘은 조금 길게 할게요. 조시는 분 계셔도 제가 좀 길게 할게요. 졸아도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졸아도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졸아도 되니까 편하게 드세요. 자,
저는 그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 창세기 말씀. 왜?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진짜 좋은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봤을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감동하잖아요. 그죠? 감동 딱 하면 하나님 나 약속 주시고 막 감동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가만히 있죠. 저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에 진짜 제가 행복했습니다. 위로가 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야 약속했으니까 근데 적어도 일어나서 다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인자하고 자비하고 뭐 이런 옆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나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전사였어요, 전사. 장군이었습니다, 제너럴. 왜? 집에서 318명을 어떻게 했어요? 전투훈련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318명.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투력은 심지어 굉장히 강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 북방 그 왕들을 연합군대를 쫓아가서 물론 정면전은 아니었겠죠. 기습해가지고 끌고 왔지만 그리고 연합한 사람 동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하면 동맹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진짜 동맹들이 적도 안 도와주잖아요. 예. 자기가 정말 강해야 동맹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싸운다 그러면 다 가겠죠. 우크라이나 싸운다고 하니까 다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동맹들이 갈 정도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곳은 전에는 브엘세바에 살았기 때문에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단을 받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리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지도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약간 뭐 그냥 그림이니까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부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단입니다. 여기까지 쫓아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는요 사해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요 네모칸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예루살렘이랑 얼마나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이거 나중에 잘 설명드릴게요. 사마리아.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이 또 여기 쪽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리고 엔게디라는 곳이 이 사해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갈릴리가 저기 있고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레셋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블레셋이 잘 살았다. 힘이 셌다. 왜? 좋은 평지에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잘 살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서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텔아비브라는 곳이 이제 요빠입니다. 요빠. 옛날에 요빠. 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돈이 저기 있고요. 자, 요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회를 하거나 주일학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지도를 보여주면 좋을까요? 자, 아까 이 지도가 좋을까요? 이 지도가 좋을까요? 사실은 이 지도는 좀 왜곡이 돼 있어요. 왜곡이 돼 있지만 사실은 설명하기에는 이 지도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입니다. 경계 동서남북 자 위치 대충 아시겠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서로는 몇 킬로요? 56에서 136.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짧은 곳은 몇이라고요? 56km. 가장 긴 곳은 136km. 그러면 굉장히 좁은 땅이죠. 56km면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어디 정도 가면 56km? 시흥 좀 더 가면 56km 되겠죠. 여기서 대전까지가 200km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은 진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길이는 남북으로 240k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대전이 200km거든요. 그러니까 대전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구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저기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헬몬산 들어본 사람? 헬몬산 들어봤나요? 시편에 헬몬의 이슬이 그 아론의 수염 곧 그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옥기까지 내림 같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게 이제 나오는데 헬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헬몬산은요 높이가 여기가 헬몬산이거든요. 이 헬몬산은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네,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네,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네, 2,850m. 아,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2,850m입니다. 네, 헬몬산은 2,850m예요. 한라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한라산이. 네. 1570인가? 아, 1950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1570인가? 아, 제가 제주도 사람인데. 저 고향 제주도인데. 아, 갑자기 헷갈리네. 1950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요단강을 따라서 계속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렇죠? 이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일까요? 네, 저 헬몬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헬몬산은 특징이 뭘까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항상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스키 탈까요? 네, 여기서 스키 탑니다. 네, 스키 타는 곳이 있네. 자, 두 번째. 여기가 단입니다. 단. 그리고 이 네게브라는 곳이 있어요. 네게브. 그 성경엔 남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네게브입니다. 이 네게브는 어떤 곳이죠? 광야 같은 곳이에요. 약간 사막 같은 곳. 그러니까 저기서 이 길지도 않은 나라에서 여기서는 스키 타고 여기서는 덥죠. 네. 그리고 더 내려오면 여기 에일랏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맨날 수영합니다. 수영. 이 사해에서도 수영해요. 저 사해에서 수영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자랑하는 거예요. 자, 진짜 물에 떠요. 그냥 누워 있으면. 자, 그리고 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입니다. 아까 말한 거죠. 사해 여기서 수영도 해요. 그리고 여기 홍해 맞아요. 여기서는 아까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지중해가 저기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 여러분 아시죠? 여기 되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좋아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저기 진짜 사막이고. 자, 여기에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에 보면 굉장히 제주도 같이 따뜻하고 날씨 좋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늪지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 이렇게 작은 나라 안에 온갖 기후가 다 있죠. 사막도 있죠. 그 다음에 온난한 기후도 있죠. 추운 기후도 있죠. 늪지 있죠. 이렇게 한 지역 안에 이런 기후들이 다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 이 좁은 나라에 다양한 기후를 넣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해안 평야를 볼게요. 아까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릴 때 남쪽과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아니면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길을 이용했을까요? 자, 주요 이용한 길이 크게 세 이쪽도 있고 여기 산지도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기 평야길, 이게 해변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산지길, 여기 산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큰 길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길을 이용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이용하시겠어요? 자, 정규영제 어떤 길 이용하겠어? 해변길 이용하기 좋잖아. 이렇게 바다도 보고 쭉 올라가면서 정말 좋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해안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셀 평야라는 곳도 있고 악고 평야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쪽에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이스라엘 평야 쪽에 보면 무기또라는 곳도 있습니다. 자, 샤론 평야 있고 여기 이제 블레셋이 찹니다. 이 길로 이용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중앙 산지예요. 이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주로 이 중앙 산지입니다. 헤브론, 사마리아에서 이 길을 따라서 가서 여기에 그 성경의 족장들, 그쵸? 성경의 그 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쪽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아시죠? 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랬을까? 나 같은 평야를 달라고 하겠다. 평야에 내려갈 힘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앙으로 가는 길인데 이 중앙으로 가는 길은 많이 이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말고는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다. 왜? 군대가 가려고 그래도 힘들고, 그렇죠? 상인이 가려고 힘드니까. 자, 그리고 셰펠라라는 곳이 있어요. 셰펠라. 여러분 셰펠라 들어보셨어요? 네, 셰펠라가 중요한데. 난 셰펠라 들어봤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제 입장에서 좀 힘드실 텐데. 셰펠라. 네, 셰펠라는 여기 보시면 이 평지랑 산지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곳이 셰펠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려고 되게 노력했겠죠.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정복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럼 주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 셰펠라지라고 약간 평지예요. 약간 언덕 같은데 여기서 주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 바로 여기는 그냥 멀쩡한데 여기부터 광야예요. 여기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왕의 대로, 여기가 암몬과 모압이 살고 있는 왕의 대로.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길을 했었어요. 자, 이 길을 제가 단면도를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야, 언덕, 산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해가 있고 이렇게 모압 암몬 넘어가잖아요. 요거를 제가 가운데로 한번 잘라봤어요. 단면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단면도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 여기 보시면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서 비는 언제 온다? 10월부터 3월에 비가 와요. 그럼 농사는 언제 지어요? 예, 그때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는 날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그때 그래서 뭐 하죠? 그때는 수확을 합니다. 수확.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자 먼저 보시면 지금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이게 해수면입니다. 이 선이 이 라인이 자 해수면보다 조금 높은 해양 평야 아까 보셨던 이스라엘, 샤론, 갈멜, 할파 이런 평야들이 있어요. 이게 한 200m 올라가시면 200m에서 500m 사이 여기가 뭐라고요? 셰펠라 지역, 그러니까 평야 저지대, 골짜기 지역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유다 산지 여기 1000m 여기는 1000m 쭉 올라가요. 이 1000m 되는 이쪽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 이제 한 5분 안으로 끝나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으면 잤을 텐데 이러면서 자, 이제 다 끝나요. 자, 참 신기한 게 진짜 졸리다가 쉬는 시간 땡치면 갑자기 잠이 깨잖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좀만 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도움이 돼야지. 자, 이거 나중에 시험도 볼 거예요, 우리. 지도 그리는 시험 볼 거거든요. 네, 제가 빵점 맞아도 뭐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청년의 그 게시판에 올리고 막 이런.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요단 계곡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쭉 지금 1000m까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내려가죠. 그렇죠? 그리고 요단 계곡인데 요단 계곡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이제 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그러니까 바다의 위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아 암몬이 있는 이런 그곳이 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자 먼저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푸르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부터 갑자기 사막이 되는 걸까요? 광야가 되는 걸까? 예, 네. 자, 구름이 막 와서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오면서 비를 여기서 뿌리는데 여기서 다 이 산에 부딪히면서 비를 다 뿌리고 여기로 넘어가는 데는 비가 없는 구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비가 안 오고 여기까지만 비가 와요. 저 이걸 그리고 되게 뿌듯해했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잘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내가 아이 저걸 내가 왜 고생했나 해서 빼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가 노력한 건데 저걸로 그래서 설명을 저걸로 하자. 여기 보시면 이게 훨씬 보기도 좋고 좋죠. 보시면 아이고 그래서 그 보시면 이게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른 구름이 돼서 이렇게 해서 비가 안 오고 자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스라엘 주변국의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어떤 위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운들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고요. 다음 1시간 더 해서 이스라엘의 그 세부적인 그 위치나 내용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분반 시간에 그 지도 그려보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지도를 제가 빈 지도를 드리면 그려보시고 점수는 발표를 할까요? 네, 이렇게 뭐 발표하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후도 주관하시고 또 문화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부히 알고 정확히 알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구약 배경을 배우는 동안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더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광고를 이제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뭐 바이블 루트라든지 뭐 이스라엘 이런 거 이제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집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보세요. 시간 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 지도 홀맨 바이블 저건 공부 좀 열심히 할 사람들은 저거 사시면 되고 비싸요. 근데 요 성경 입전용은 8,000원이거든요. 8,000 얼마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각자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단체 구매하셔도 되고 따로 구매하셔도 되니까 저 책들은 저 책 하나 정도는 꼭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요거 이스라엘 입체지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돌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 돌인가 하여튼 그걸로 된 게 있고 요거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돌로 된 건 3만 원인가 되고 요거는 6천 얼마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왜냐면 저녁마다 같이 성경 읽을 때 그거 놓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6천 얼마인데 제가 단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년회비로 해서 제 돈이 아니고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요거는 사용하는 법은 이렇게 해서 요게 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붙이시고 하면 앞에는 이스라엘 지도, 그다음에 뒤에는 예루살렘 지도가 나와요. 요거는 하나 제가 우리 청년회 이번 공부하면서 요거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요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는 사시면 좋겠다. 네, 요거 마치겠습니다.